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꼼수 반성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성문, 그러니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거의 두 번째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2022년 이전에는 우리 법원에서 반성문에 피고인들이 반성한다라고 해서 반성문을 작성해서 기재를 하면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양형 참작 요소로 참작을 해서 감형을 했습니다. 양형을 감형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판사님이 뭐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고, 심지어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문 썼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어떤 시장이냐? 반성문을 거래하는 시장. 뭐 인터넷을 보시면 뭐 패키지 상품으로 반성문과 양형 자료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구매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심지어 변호사가 대필해주는 반성문을 대필해줘서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2021년 법원행정적 국정감사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바람에 양형위원회에서 2022년에 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봤습니다. 결국 표지가 두 가지죠. 하나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두 번째는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여기에 대해서 보면 예로 드는 게 제가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첫 번째, 자수하는 사람,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처음 조사 때는 인정을 안 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경찰 조사할 때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다가 검사가 기소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는 사람, 또 재판 끝날 때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법원에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법 대부업 사건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경찰 조사, 뭐 검찰 조사를 혼자서 받으시고 1심 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 기록을 제가 봤더니, 기록을 봐서 이분이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를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었죠. 봤는데 죄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조사받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량해서, 어떠냐면 경찰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몰라요, 모르는데요, 모른다니까요 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경찰에게 질문까지 합니다. 이 부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따지듯이 경찰에게 묻고, 뭐 불법 대부업 하는 이제 공범이 친구였는데 친구 자체도 공범도 모른다 라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여서, 그러다가 뭐 사전 구속영장이 나와서 이제 뭐 구속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희를 선임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치소에 가서 설명을 오랫동안 한 끝에 이제 자백을 하자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 진지한 반성을 한 게 아니죠. 아니어서 사실 법정에 가서도 이 경찰에서의 태도 때문에 제가 변론하느라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흘렸는데 결국 뭐
집행유예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러면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진지한 반성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지한 반성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해 회복은 어떤 거죠? 바로 합의나 공탁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경제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대출까지 어렵게 받아서 그것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주고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고 이런 과정이 바로 피해 회복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치료도 받아서 그 후에 자필로 자신의 행동과 뭐 태도, 심리 변화가 어떻게 했는지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대부원 사건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반성문만 써서는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건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특히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도 불법 대부업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계신 분이 가족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제 사건을 맡기셨는데, 이분도 뭐 처음에 구치소 접견했을 때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뭐 접견을 할 때도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구치소 안에서도 사고를 쳐서 독방에 갇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접견을 여러 번 간 끝에 제가 이제 말을 했죠. 당신 죄질이 너무 안 좋다. 감형이 어렵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면 당신이 뭐 법정에다가 반성문을 100개를 쓴들 판사님이 알아줄 것 같냐. 안 된다 당신. 라고 이제 강하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겁을 먹고 저에게 변호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봤는데, 불법 대부업 사건이라서 이자제한법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고, 뭐 이자를 잃은 분들은 보통 3,000%, 연 3,000%, 4,000%, 5,000%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공소장에 기재된 불법 추심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직장 상사에까지 전화해서 협박하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피해자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연락을 드리고 사죄 드리고 합의서 받고 탄원서 받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공소장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은 또 뭐냐? 왜 근데 사건 기록에는 있는데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가 안 됐냐?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피해자 피해 진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였는데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적시가 안 된 분들, 이 1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그래서 4명은 찾아서 4명은 합의를 했어요. 근데 6명은 결국은 못 찾고 공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법원 공탁회에서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그런 회신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6명은 합의도 못하고 공탁도 못하고 이제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 이런 과정을 다 썼습니다. 합의 과정, 공탁 과정, 그리고 일부 6명은 왜 공탁을 하지 못했는지 공탁계의 회신까지 다 첨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는 이제 판사님이 이런 저희 노력을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적시를 해주셨어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까지 찾아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반성했다라고 적시를 해줬고, 결국 감형이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이렇듯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게 바로 진지한 노력의 표지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꼼수로 반성문을 구매하지 말고 말로 하는 반성, 꼼수로 반성을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진지하게 자백한 구체적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사건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